안녕하세요, 하루키드입니다. 매달 제가 경험한 책과 영화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월간 읽고 보고, 이번에는 11월, 12월 합쳐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연말이기도 해서 제가 2024년에 보고 좋았던 것들을 뭔가 결산해보는 컨텐츠를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12월 읽고 보고는 단독으로 찍기는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월부터 12월 중순 정도까지 봤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11월, 12월에는 그렇게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봤던 것들이 대부분 다 너무 좋아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좀 많네요. 제일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 작품은 홍상수 감독의 수유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올해 하반기에 개봉을 했고 영화관에서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영화관에서 볼 기회를 놓쳤습니다. 시리즈온으로 결제해서 봤는데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영화관에서 못 본 게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이 영화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한 여대에서 총극제가 있다. 전임이라는 이름의 강사가 외삼촌에게 자신의 학과 총극 연출을 부탁한다. 전임은 매일 학교 앞 수유천에서 그림을 그린다. 극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 스캔들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전임과 외삼촌은 그 사건에 가볍게 끼어들게 된다. 그 사이 외삼촌은 텍스타일 여교수와 가까워지는데 밤마다 하늘의 달은 점점 커져만 가고 전임은 아침마다 수유천에서 그림을 그린다. 시놉시스만 읽었을 때는 무슨 내용이지? 약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들인 것 같은데요. 영화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직선적이고 뭔가 명쾌하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보다 훨씬 촬영에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홍상수 감독 영화에 줌인을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줌인을 사용하는 장면들이 이제는 경지에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또 촬영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은 그 한밤중에 학교 안에 앉아있는 김민희 배우를 잡은 장면이 있는데 그 씬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올해 초에 봤던 미야케쇼 감독의 새벽의 모든 에서도 밤하늘을 찍은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화에서 묘사하는 밤만큼 멋진 화면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홍상수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될 정도로 그 장면이 너무 좋아서 계속 기억에 남네요. 제가 좋아하던 예전 홍상수 영화들에 나오는 대학생들은 저보다 한 세대 앞에 01학번? 이런 선배들을 보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번 영화에 나오는 대학생들은 지금 이 시기의 대학생 같은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 영화에처럼 대학생들이 나오지만 뭔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고 그런 배우들과 또 홍상수 감독 연출의 합이 되게 또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예전 작품과는 또 다른 그런 신선함이 이 작품에 뭔가 매력을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김민희 배우의 연기가 진짜 재밌고 좋더라고요. 뜬금없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그런 연기는 거의 한국에서 탑티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는 장면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소화해내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도사의 경지에 올랐다. 뭔가 오랜만에 소주를 진득하게 마시는 장면들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반가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직선적으로 저한테는 하고 싶은 말들이 표현이 됐던 것 같고 예술 혹은 삶에 대해서 뭔가 그 시작은 무엇일까,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명쾌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이. 일단 메시지를 떠나서 영화 자체가 재밌었어요. 웃기고 좋았습니다. 올해 봤던 홍상수 감독의 영화 2편이 다 만족스러워서 내년에 이제 또 무슨 영화가 나올지 모르지만 내년에 발표하게 될 영화들도 기대하게 되네요. 아직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 봤던 영화는 션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라는 영화입니다. 올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던 영화죠. 이 영화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뉴욕의 스트리퍼 아노라는 자신의 바를 찾은 철부지 러시아 재벌이세 이반을 만나게 되고 충동적인 사랑을 믿고 허황된 신분 상승을 꿈꾸며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이반의 부모님이 아들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자 길길이 날뛰며 하수인 3인방에게 둘을 잡아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 하수인 3인이 들이닥치자 부모님이 무서워 겁에 질린 남편 이반은 홀로 도망친다. 이반을 찾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아노라와 어떻게든 이반을 찾아 혼인 무효 소송을 지켜야 하는 하수인 3인방의 대환장 발악이 시작된다. 일단 굉장히 본능적으로 너무 재밌는 영화였어요. 유머러스한 장면들도 많이 나왔고 눈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아주 좋았어요. 특히 이 영화는 시작할 때부터 이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영화의 시작부터 그 음악으로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내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확 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게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났던 거는 올해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 태풍 클럽이라는 영화랑 그리고 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해피엔드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 두 편 다 굉장히 강렬한 음악 소리와 함께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식으로 청각을 자극하면서 시작하는 영화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같은 결로 이번 아노라도 되게 좋았습니다. 또 주연 배우였던 마이키 메디슨이 정말 매력적으로 나오고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순간순간 묘사하는 표정들이 되게 소름 돋을 정도로 섬세한 부분들이 많아서 보면서 감탄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영화의 진행이었고 그 엔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이번 영화를 보기 전에 션 베이커 감독의 영화 두 편을 또 미리 봤었거든요. 스타렛이라는 영화랑 텐저린이라는 영화 두 편을 봤었는데 제가 스타렛 영화를 보고 엔딩이 정말 감동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에 못지않은 또 멋진 엔딩 장면을 이번 아노라에서 연출을 해서 이 감독은 진짜 엔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스타렛이랑 텐저린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이번 아노라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갑기도 했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감독 본인의 전작을 약간 패러디하는 듯한 그런 장면도 보여서 저 혼자 또 반가웠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영화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가 되게 공감이 갔던 한 줄 평을 발견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누가 써놓으셨더라고요. 션 베이커는 무릉덩이에서도 언제나 무지개를 본다. 이 문장이 물론 제가 션 베이커 감독의 영화를 3편밖에 안 봤지만 아직 이 감독의 영화들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인 것 같아서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영화 3편 다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들이 다 사회적으로 좀 아웃사이더?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그들의 뭔가 밝지만은 않은 현실 속에서 따뜻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노라 재밌게 보셨으면 스타렛 이 영화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만약에 아직 아노라를 안 보셨다면 스타렛부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 두 편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을 뭔가 믿고 싶어하는 감독의 마음이 담긴 영화 같았어요. 보고 나면 뭔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 한 편을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이건 제가 오늘 보고 온 영화거든요. 며칠 전에 개봉을 한 알레고리 It's Not Me라는 영화입니다. 이번 작품은 좀 특이하게 두 편의 단편 영화를 묶어서 한 번에 상영을 하는 걸로 이번에 한국에 개봉을 했어요. 두 편 다 레오 카락스라는 감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알레고리라는 영화는 그 레오 카락스가 출연을 한 알리체 로르바케르와 JR이라는 감독의 영화입니다. It's Not Me 이 영화는 레오 카락스의 영화고요. 사실 저는 이번 작품을 레오 카락스의 단편 영화가 보고 싶어서 예매를 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알레고리라는 작품이 제가 올해 보고 싶었었는데 영화관에서 못 보고 지나쳤던 키메라라는 영화의 감독인 알리체 로르바케르 감독이 만든 단편이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 감독 영화 입문을 알레고리라는 단편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 알레고리라는 영화는 영화가 주는 에너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파리라는 도시에서 제이라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그려내는 영화인데요. 의외로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힘이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현실과 환상이 기묘하게 겹쳐지는 그런 연출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되게 짧은 영화였는데 더 길었어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원래도 보고 싶었던 영화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키메라 이 감독의 전작이 더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포스터도 받아왔습니다. 이화여대에 있는 아트하우스 모모라는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요. 이 알레고리의 한 장면으로 만든 포스터를 주더라고요. 이게 영화 초반에 나오는 장면인데 담담하게 연출을 잘 해냈던 것 같아요. 배우들 연기도 좋고 하여간 너무 좋았던 작품입니다. It's Not Me라는 작품은 뭔가 영화 설명에 자전적인 에세이 영화라고 적힌 걸 보고 어떤 영화일까 싶었는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도 정확히 이 영화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파악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에게는 조금 난해하게 느껴졌던 영화였어요. 레오 카락스 감독이 뭔가 관객들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던져주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중간중간에 본인의 예전에 찍었던 영화들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레오 카락스 감독 영화를 홀리모터스랑 나쁜 비 이렇게 두 편을 봤었는데 그 영화의 장면들도 자주 나와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중간중간에 감독이
관객들에게 말을 거는 그 리듬감이 꽤 인상적이었고 이 영화도 엔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 그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집에서 주기적으로 보고 싶을 만큼 너무 좋았던 장면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 마지막 장면만으로도 저는 이 영화를 보러 먼 길을 나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엔딩을 보고 나서는 저는 아네트라는 영화를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떤 장면인지는 이제 중요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말을 못하겠지만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레오 카락스 감독의 영화를 혹시 안 봤다면은 나쁜 피, 아네트, 홀리모터스 이렇게 세 편은 보고 가면은 정말 꽤 재밌는 감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아네트를 못 보고 간 게 좀 아쉽더라고요. 뭔가 한 감독이 출연한 단편 영화랑 연출한 단편 영화를 이어서 보는 그런 느낌이 꽤 재밌긴 했습니다. 두 편을 합쳐서 1시간 정도 되는 러닝타임이었는데 다 보고 나오는 느낌은 뭔가 미술관에서 되게 재밌는 작품들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보고 온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상영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면은 되게 흥미로운 작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었던 책은 밀란 쿤데라에 관한 책인데요. 플로랑스 누아빌이라는 문학 비평가가 쓴 밀란 쿤데라 글을 쓰다니 참 희한한 생각이네 라는 책입니다. 밀란 쿤데라의 작품을 사랑하는 오랜 팬인 동시에 쿤데라의 지인이기도 했던 작가가 쓴 책인데요. 체코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쿤데라가 겪었던 일들, 프랑스로 망명했던 쿤데라의 삶을 그가 썼던 책들의 문장들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었어요.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책을 제가 한 8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쿤데라의 책을 읽으면서 체코의 역사라든지 그의 삶은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었거든요. 그 맥락을 100% 이해하면서 읽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 그런 지점들을 꽤 잘 짚어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자주 가는 도서관에도 있기는 한데 소장하고 싶어서 제가 이번에 사서 읽었어요. 책도 너무 이뻐가지고 이런 책이 있다는 거를 발견한 순간부터 이거는 사야겠다. 정말 만족스러운 책입니다.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의 삶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되게 좋았고 제가 아직까지 안 읽어본 밀란 쿤데라의 작품들을 읽어보고 싶어지기도 했고 또 이전에 제가 읽었던 밀란 쿤데라 작품들도 다시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 그 책들을 읽었을 때랑 지금 다시 읽으면 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게 봤던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밀란 쿤데라가 사진 찍는 걸 되게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파악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밀란 쿤데라가 체코 비밀 경찰의 감시를 받았을 때 엄청 사진을 많이 찍혔대요.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는 하지만 사진은 찍지 않으려고 작가가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사진 몰래 찍는 걸 정말 싫어했대요.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진들은 그에게 독재를 상기시켰다. 과거의 비밀 경찰들에게 감시를 당하던 것들이 극복하기 힘든 트라우마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프랑스에서 강의를 시작할 때 프랑스어로 강의를 처음 하는 거라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처음에 프랑스 렌에 도착했을 때 밀란 쿤데라의 머리가 갈색이었는데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새하얗게 돼버렸던 이야기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한 차원 너머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의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흰머리가 나는 밀란 쿤데라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좀 친근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좀 밀란 쿤데라 작품을 바로 이어서 읽고 싶어서 저는 향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소설은 굉장히 자전적인 소설같이 느껴졌어요. 체코에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했던 주인공들이 다시 체코로 돌아와서 겪는 에피소드들을 얘기하는 책인데 아이러니를 다루는 밀란 쿤데라는 진짜 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지점들을 정말 잘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11월, 12월에 봤던 영화와 책 중에는 이렇게 소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날씨가 이제 진짜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곧 2024년을 한번 결산해보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